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 못 뵀거든요.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동네에서는 싸움 딱으로 통하고 허우대 멀쩡한 남자도 어머니가 눈 뒤집고 큰 소리치면 슬슬 피합니다. 눈빛이며 기가 어마어마하십니다. 짱짱하고 눈빛이 쨍하신 데다 뭐랄까 신발 충만한 무당 같다고 하나? 물론 어머니는 무교십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잘못 걸리면 끝까지 날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도끼까지 있으셔요. 그런 것 있잖아요. 악바리 같은 근성. 내가 망가져도 널 부숴놓겠어 하는 그런 것. 생김만 보면 그러셔요. 걷는 모습도 보통 사람하고 다르셔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곁눈질 하나 없이 앞만 보고 쌩하니 걸으시는데 속보하듯 빠르기도 하거니와 군인처럼 척척 앞에 걸리는 것은 모조리 밟고 지나는 탱크 같은 기세가 있으셔서 그 앞에 걸리적거리다간 엉덩이 맞지 싶은 기세죠. 물론 보이는 것처럼 그런 분은 아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입 닫고 숙이고 가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처음에 우리 친정엄마가 결혼 반대한 것이 시어머니 때문도 있었습니다. 절대 내 딸 말려죽일 위인에게 딸 못 내준다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며 반대하셨죠. 두 아들들 역시 제 말은 안 들어도 어머니 말씀은 들어서 덕분에 제가 편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가 무서워서라기보단 다른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 또 아주 무섭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히 우리 친정엄마보다 좋습니다. 이게 저와 궁합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어머니 마주치면 저보고 어떻게 사냐고 걱정을 하곤 하는데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남편은 저와 8살 차이로 저 고3 때 만났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동네 아는 남자애가 골목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무시하고 가려는데 기어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 아는 형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데 얘기라도 해보고 가라는 것이었죠. 안 그러면 자기가 흠씬 혼난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이 손을 확 뿌리치고 집에 가려니 이 자식이 제 손을 끌고 막무가내로 그 아는 형이란 사람에게 끌고 갔습니다. 가로등 밑으로 가서 가까이서 보니 참 뺀질뺀질하게 생겼더라고요. 하는 말도 별것 없이 중언부언 제 이름을 대며 맞냐고 실실대지를 않나 오래전부터 봐왔다며 몸을 베베 꼬더니 잊어보려고 했지만 제가 그날 밤 꿈에 나왔다나 뭐라나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발로 땅을 툭툭 차면서 뭐라고 옹알이를 하던 그 남자는 저를 데리고 온 친구랑 제가 아직도 손을 잡고 서 있는 걸 보더니 뭘 빤히 보고 서 있냐며 남자에게 가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 생기겠구나 겁이 더럭 났습니다. 소리 지르면 혹시 입 막는다며 때리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돌아서려니 뺀질이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으면서 손짓으로 남자를 휘휘 가라고 저었습니다. 눈을 찡긋찡긋 해가면서요. 그때 제 지금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사람보다 키는 작았는데 뭐하냐 이 밤중에. 말 한마디에 아닙니다 형님 하면서 쩔쩔 매더라고요. 너 나쁜 짓 하는 거냐? 아니 집에 가는 여학생을 왜 붙들고 그래? 이 밤중에 괜찮아요 학생? 하기에 얼른 남편 뒤로 가 섰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하고 그 놈팽이를 돌려보내자 그제야 놀란 마음에 제가 다리가 풀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큰일이네. 집이 어디예요? 우리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전 한참 30분 더 걸어야 집이었는데 잠깐 있으라더니 가로등 바로 옆에 난 대문으로 쑥 들어가고는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저를 태웠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은 사실 키가 고만고만하고 얼굴도 객관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못생긴 축이죠. 눈 작고 코는 크고 얼굴은 빵떡처럼 사탕 문 것 같고. 그런데 못생긴 사람은 상대도 않던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빠지면 답도 없다더니만 제가 바로 그 꼴이었죠. 잘생긴 사람은 널렸고 가지각색이라 저 남자도 멋져 보이고 저 남자는 저래서 멋져 보이는데 못생긴 남자는 그냥 다른 남자가 안 들어옵니다. 공부도 곧잘하던 저는 책만 펴면 보리떡처럼 툭툭하면서도 구수한 오빠 얼굴이 동동 떠다녀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웃으면 눈동자가 안 보였는데 그것도 마법처럼 보이며
참으로 예뻐 보이고 제 눈에 오빠보다 멋지고 예쁜 경국지색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어쩌냐는 말에 부모님께 부탁해 보라고 선 긋던 그 사람에게 보나마나 제 행실을 탓하며 혼내실 거라고 동정심 유발 작전으로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달라고 해서 매일 데이트했다가 점점 친해져 2학기부터는 학교로 직접 태우러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이고 뭐고 저는 오빠만 있으면 좋았는데 오빠는 그저 저를 어린애로 대하니 세상 누구보다 멋진 오빠에게 어필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시원하게 입시에 실패했지만 꿈이 오빠 섹시가 되어버린 제가 공부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재수하다 때려치고 제가 냅다 청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철이 없던 저는 무서울 것이 없었고 제가 오빠에게 빠진 이상 10년이 지나도 이 입시는 실패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오빠에게 더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저 백수인 줄만 알았던 이 사람이 멀쩡한 가게 사장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낮에 늘어지게 자다 데리러 오는 줄만 알았는데 낮에 가게를 운영해야 해서 밤에 저를 곧장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졌던 것이죠. 나름 자존심 버리고 주말에 놀러가자 해도 한결같이 거절하고 나름 예뻤던 저를 추근거림 하나 없이 학교에서 집으로 실어다 날라주는 것으로 끝인 이 남자에게 누가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그저 든든하고 멋지게만 보인 저를 말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청혼에 기가 막혀 웃던 오빠는 그래, 우리 엄마 보고도 괜찮으면 하자. 했고 이 남자만 쟁취할 수 있다면 못할 것 없던 저는 그 길로 집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를 뵈었죠. 산신령처럼 하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어쩌면 그렇게 풍성하던지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순 많은 하얀 파마머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다들 일부러 검게 염색하는 세상에 그렇게 전체가 하얀 머리는 난생 처음 봤는데 그 밑에 얼굴은 참으로 무섭게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게 되었죠. 사감 선생님처럼 위로 뿔처럼 솟은 안경을 쓰셨고 색이 들어간 렌즈로 눈빛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희한하게 호랑이처럼 눈이 번뜩이는 것이 느껴질 만큼 눈빛이 형령하셨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들어가요. 남편이 어머니를 방 안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 기회를 틈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깊은 심호흡을 한 채 하늘을 보며 기력을 충전한 후 에라 모르겠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넙죽 큰 절을 올리고 바로 앉으니 영문을 몰라 하시는 어머니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었고 어머니, 오빠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1년 전에 제가 봉변당할 뻔한 것을 구해줬는데 오빠 아니었으면 저는 정신이 나갔거나 험한 일을 당해서 안 좋은 길로 빠졌을지도 몰라요. 하며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빠가 참 좋아 보였고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오빠 때문에 공부도 안 돼서 대학 입시도 실패했는데 이 상태라면 재수해봤자 해요. 도저히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저희 같이 있게 해주세요. 아니 아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참 고마운 분이시구나 하고 뒤돌아 쌩하니 네 인생일 찾아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뭔 은인이니 결혼이니 해. 엄청 어리구만. 몇 살이야? 허허, 나랑 40살 차이 나네. 이놈의 시키. 애가 이러면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내쫓아야지. 어쩌자고 좋다고 데리고 들어왔어? 라며 오빠에게 말했는데 오빠는 난감한 듯이 시어머니께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강아지처럼 꼬리 찰랑거리며 따르는데 어떻게 내쳐요. 나쁜 짓 안 했어요. 무섭다기에 밤길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저기 희덕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추근대더라고요. 희덕이? 아이고, 그놈 눈에 띄었냐? 그놈이 이쁘정하니 인기 많아도 목석이라는데 너 좋다고 그러더냐? 아니 왜 하필 꽃미남인 개 놔두고 주먹밥 같은 내 새끼한테 반해서 이러냐? 너도 참 복복하다. 희덕이가 너랑 나이도 얼추 맞을 텐데 그놈이 나쁜 짓 할 놈은 아니야. 건들거리는 것 같아도 심성이 참 착하다. 지엠이 아프다고 하면 쪼르르 와서 다리 주무른다더라. 그렇게 여자들이 따라다녀도 한눈 안 팔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걔가. 아가, 너한테 오히려 더 잘 어울릴 텐데 은희는 무슨 이 자식이 재뿌렸다. 에이, 제 눈엔 오빠가 제일 멋지고 잘생겼어요 어머니. 아가,
누구 보고 자꾸 어머니래니 부담스럽게. 그런 말 말고 얼른 집에 가라 라며 저를 떠밀다시피 하는데 이대로 물러설 제가 아니었죠. 저는 어머니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더 다가갔습니다. 절 보고 처음부터 아가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새아가, 며느라가 그런 뜻 아니에요, 아가라는 뜻이? 아니, 얘 좀 봐라. 무슨 며느라가야. 큰일 날 소리 하네. 진짜 애기라고 애기. 나보다도 40살 어린 애기. 우리 아들 동철이보다 8살이나 어리다며. 내가 저 자식을 늦둥이로 낳았어요. 제 누나들 애기가 10살이야, 10살. 그러니 애기지. 아가,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기회 많으니까 정신 차리고 부모님 걱정시켜드리지 말고 얼른 집에 가라. 응? 하시더니 주방으로 가서 주스와 과자를 내어주시며 이왕 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손주들 먹이려고 사놓은 건데 이거 먹고 집에 가거라. 엄마 걱정하신다. 하시고는 오빠를 째려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을 예상했던 저는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 찾아가 싸늘하게 말 한마디 안 붙여도 옆에 있었습니다. 집에 안 가냐고 호통치시고 마치 경찰을 당장 부를 거라며 겁을 주셨지만 꿈쩍 안고 있다 보면 점심이 됐는데 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혼자 차려 드시고 쌩하니 계시다가도 저를 또 차마 굶길 수는 없었는지 한숨을 쉬시고는 밥을 차려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셨습니다. 맛있게 먹으며 음식 솜씨 칭찬하고 장 보실 때 같이 갈까 여쭈었다 혼나면 집 지키다 장바구니 받아 같이 다듬고 제가 음식 재료 같이 다듬으며 오빠가 좋아하는 거냐 물으면 어머니는 마지못해 투명스럽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말씀은 그러셔도 한 달도 채 안 돼 제 존재감을 무시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깔리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의 달걀말이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탁탁 쫑쫑 휘리릭 하면 때깔 곱고 간도 적당한 모양. 예쁜 달걀말이가 뚝딱 완성됐는데 물론 그렇게 차리시고는 이거 먹고 집에 가라 라며 항상 퉁퉁거리셨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무서움은 있었지만 절대 선을 넘어 상처 줄 뿐이 아니란 확신이 있었던 저는 어머님 반응 상관없이 그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시길 니네 엄마도 너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아들 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남자네 집 쳐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거? 하시면 억장이 무너질 텐데 모르시자? 집이 어디냐?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하셔서 들키면 끝장날 게 뻔해 궁둥이를 바닥에 딱 붙이고 제가 알아서 할 거라며 버텼습니다. 너희 떼놓으려는 거 아니야. 허락이나 해줄라나 한번 보려는 거야. 내 새끼 좋다는데 싫을 이유가 어딨어. 동철이도 지가 좋으니 데리고 왔겠지. 니네 엄마가 허락해줄라냐가 문제다. 아이고 두야 어째 일어나가 들어와서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네. 동철이 말 맞다나 이대로 꼬리 찰랑거리니 남의 귀한 강생이한테 매몰차게도 못하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어. 가서 말이라도 해보자 아가. 진짜죠? 저 떼어내려고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죠 어머니? 저는 어차피 허락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어요. 저 성인이라 부모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 가능하잖아요. 그치만 동철 오빠가 뭐 하나 하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처갓집 사랑도 받아야죠. 무슨 죄 졌다고 친정 모르게 도둑 결혼하겠어요. 그쵸? 얘 이제 내 며느리다 힘 빡 주고 말씀해주세요. 우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 없이 가타부타 말이 없으셨다가 어머니가 가시자마자 저를 잡고 후들겨 패기 시작했는데 엄마 마음이 느껴져 그저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저 여자가 어떤 줄이나 알아? 쇠심줄보다 더 질기고 독하다고 소문난 여자야. 왜 하필 저 여자 자식이 좋다는 거야? 안 그래도 성적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나 했더니만 스트레스는 개뿔. 남자 때문이었어? 그것도 하필이면 저 집안? 그냥 너 머리 깎고 비군이나 되라. 남자가 그렇게 좋아? 설마 무슨 일 치른 건 아니지? 왜 대답을 못해? 일 냈네 일 냈어. 그래서 저 여자가 당당했구나. 어쩜 좋아. 동네방네 입방정 떨면 끝인데 네가 네 발로 호랑이 입속으로 걸어 들어갔구나.
물론 저는 티 하나 없는 신체적으로 법적으로도 순수한 여자였지만 엄마가 오해하시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사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엄마 혼자 답을 내리시고 등짝을 후들이시고 흥분하신 거라 변명은 필요 없겠다 싶어 입 꾹 닫았습니다. 오빠만 얻을 수 있다면 등짝이 문제겠습니까? 저 여자가 어떤 여잔 줄이나 알아? 시장 한복판에서 머리채 잡고 난리치는 여자야. 그 머리 잡힌 여자도 한가닥 하던 여잔데 저 여자한테 잡히니 나병처럼 나뒹굴어지더라. 내 두 눈으로 그걸 10년도 전에 봤어. 너는 모른다, 너는 몰라. 남자도 드세서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더라. 생긴 걸 봐라. 귀신 뺨새되게 갈기게 생겼지. 길에서 스쳐 지나며 보면 섬뜩해서 오금이 저린 여잔데 왜 하필이면 저 여자가 네 시어미 자리야? 왜? 어쩌려고? 그 기세에 눌려 남편도 그리 오래 못 살고 갔어. 너같이 촐랑팔랑한 어린 것은 그날로 말려 죽일 거다. 어쩌자고 그 많은 머스마 중에 하필 저 여자 자식이야. 아들이 구해주긴 뭘 구해줘. 어린 것 한 입에 툭 털어넣은 거지. 이를 어째. 잘하면 이 애미까지 길 한복판에서 머리 뜯기게 생겼다. 저 드센 종자가 사돈이라고 봐주겠어? 저 역시 어머니를 몰랐을 때라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겪어보니 아닙니다. 곰살궂지는 않아도 괜히 남의 머리채 잡을 사람 아닙니다. 아침마다 저는 머리 싸매고 드러누운 엄마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빠도 저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남들 눈에 엄마도 드센 여자일 테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날짜 잡자는 친정엄마 말씀에 바로 오빠를 호출하시고 오토바이 처분부터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무릎 꿇리시고 저 대신 각서를 받아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주문하신 것은 만약 오빠가 저를 두고 바람피면 바로 그날로 혀 깨물고 죽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격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저희 둘의 의견에 따라 모든 재산과 죽을 때까지 오빠가 번 벌이를 몽땅 제게 준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받았습니다. 동철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네 색시 거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이젠 끝이다. 아가는 나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뭔 소린 줄 알지?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무조건 네 섹시 편이니까 그리 알아라. 도둑놈의 시키. 어디서 이런 재주를 가졌는가 모르겠지만 섹시 어리다고 얕보지 말고 잘 맞춰주고 받들어라. 그게 네가 존경받는 거야. 알겠어? 나도 이제부턴 행실 조심하고 사돈네 창피하지 않게 싸움도 안 하고 말도 이쁘게 할 거야. 알겠냐? 아가, 너도 조신하고 티 없이 지금처럼 밝게 살 거잉? 결혼 허락받고 드디어 동철 씨의 두 누님들을 뵐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동안은 혹시 몰라 누님들이 저보러 오려는 것 한사코 막으셨다고 합니다. 동철 씨는 저와 엇비슷한 키로 남자치고 짜리몽땅한데 누님들은 정반대로 장군처럼 기골이 장대하셨습니다. 얼굴이나 분위기도 시어머니 판박이었죠. 무심하게 어머니를 보면 야헉하지만 심호흡하고 침 한 번 삼키고 용기 내 부딪히면 별로 안 무섭습니다. 누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바닥에 실수로라도 주머니에서 휴지 떨구면 호통치시는 어머니 자식이라면 어련하려고요. 이미 단련되어서인지 그렇게 겁은 안 났습니다. 아이고야 옳게 이제야 보네. 어찌나 안 보여주시던지. 얘기 잘 됐나 보네. 잘 됐다. 아 예쁘네. 정말 동철이한테 아깝다. 이 여리여리한 것 좀 봐. 엄마가 왜 이렇게 절절매나 했더니 천상 여자네 여자야. 우리 키울 때는 딸 키우는 맛 안 난다고 하시더니 원 풀었네 우리 엄마. 옳게 우린 출가회의니 신경 쓸 것도 없어.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인형 손가락 같다며 제 손을 만지작거리시던 누님들은 남편을 향해 도둑이라며 욕을 하시곤 단도리를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죽상, 시어머니는 웃상으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첫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니는 원래 무척 여성스러운 천상 여자셨다고 합니다. 저도 수궁에 가는 게 그 연세에도 얼굴과 목소리는 정말 곱상하신 편으로 피부에 주름 하나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드세지신 것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로 남편 2살 되던 때 친구 차 탔다가 사고가 나 아버님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일행 중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누님들은 초등학생이어도 아직 어린 나이에 이제 어린 아들 두고 혼자 건사하게 된다며 돈 벌려니 할 게 없어 자판부터 시작하셨다는데 별의별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이 추근거리니 안 그래도 곱상한 얼굴에 비해 성깔이 있던 어머니는 스스로 여자의 길 포기하고 봉인해제하며 동네 싸움개를 자처하셨답니다. 그저 자식 온전히 키우려고 드세진 거지 모질고 나쁜 분은 아니니 이해해달라는 말에 저도 수긍이 갔습니다. 사실 무섭다기보단 기에 눌린다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나쁜 기운이 아니라 든든하고 강한 기에 눌린다는 느낌이라 마냥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자 아기가 아기를 가졌다며 안쓰러워하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여인신 도둑놈 나쁜 놈을 연발하셨고 시장에 가다 누군가 저와 부딪히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불러세워 사과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을 낳고 저는 경영 전공하고 가게 하는 남편처럼 전문적인 소뚜껑 운전을 하라는 시어머니 권유에 따라 대학 입시를 시작해 가정학과 전공할 7년 동안 어머니가 애들을 다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육아로 억눌린 본성을 아이들 병설 유치원 때부터 바깥 생활을 하시며 발산시키기 시작하셨는데 특히 아이들 안전도우미로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힘들게 뭐 있어 내 새끼들인데 요즘 깃발 들고 차단속하는데 진작에 할 걸 그랬다. 냅다 달리는 차 있으면 내가 눈을 부라리며 다신 그러지 말라고 성질을 내거든. 아줌씨들 붙들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 뭐랄까 이유도 그럴듯해서 그런지 마음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돈이 봐도 덜 욕할 것 같고 말이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고마워요 할머니 이러는데 아주 귀염지다. 애기들은 내가 안 무서운가 봐.